56번입니다. PF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PF라고 하는 거죠. 맞는 지문.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맞죠? PF는 위험부담이 크니까 상용에서 금리가 높고 성공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PF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틀렸네요. 위탁계좌라고 하자고 그랬죠. 아니면은 에스크로우 아니면은 위탁계좌,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3번은 틀린 지문.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로 대출을 해줬는데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 빌려준 쪽에서는 이제 부실로 이어지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이 수없이 많은 100개 이상의 PF를 대출을 해주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는 지문. 5번 소구,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맞죠? 그래서 비소구 그러면 신피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고 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PF라는 게 뭐예요?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 재원은요, 프로젝트죠.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자, 우리가 부예금융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주가 돈을 빌리지만 자기 장부에 그 부채로서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사업주의 장부와 PF 회사의 장부는 별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간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죠.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니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은 대출기간 회수에는 영향이 크다.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X 위탁계좌 내지는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토지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익증권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땅을 제공을 하고 그 땅을 제공을 하니까 그때 수익증권을 받으면 그 수익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신탁이라고 한다?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5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9번입니다. PF입니다. PF 틀린 거 됐네요.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그럼 맞다고 합니다. 에스크로우 위탁계좌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지금 이제 누구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냐면은 은행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2번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자, 우리가 뭐냐면은 에스크로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돈을 가지고 1순위로 뭐냐면 금융기관이 가져가고요. 2순위로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니? 우리 그 건설사가 가져가고 마지막에 사업주가 갖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몫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해야 됩니다. 먼저 가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먼저가 아니고 맨 나중으로 인출되도록 한다 이 말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예, 빌려준 쪽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4번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게 한다. 예, 맞습니다. 5번 개발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뭘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자고 했죠. 예, 맞는 지문.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입니다. PF 방식에 의해서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아닌 것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별도 계좌로 한다. 이렇게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가 시공사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한다.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개발임은 선지급이 아니죠. 맨 나중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 6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 PF가 이제 그 SOC 사업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글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B는 건설이고요, T는 이전이고요, L은 임대고요, O는 운영이다.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기업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준공 그러면 이게 이제 B입니다. 건설. 그 다음에 시설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이런 말이 나오면 T입니다. 원래 이거는 SOC 사업은 국가 거니까 또는 지자체 거니까 말하자면 국가한테 귀속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 투자한 돈을 PF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을 하되 그 시설의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협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차 이런 말이 나오면은 L로 푸는 거예요. 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BTL이 되는 거고요. BTL이니까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여기서 준공 그럼 뭐라고 한다? B. 그 다음에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그러면 뭐라고 한다? T.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운영권을 인정한다. 운영 그러면 O입니다. 그러면 BTO가 되고 뭐가 되면 BTO죠. BTO. 그러면은 라와 마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뒤에 T가 들어가 틀렸고요. 그래서 이 글자 맞추기로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거죠.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입니다. 민간 사업 방식 시설의 준공 그러면 뭐라고 한다? B. 시설의 소유권인 국가, 정부 등의 귀속 그럼 뭐라고 한다? T.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운영 그럼 뭐라고 한다? O. 그래서
대개 돈이 되는 사업이죠. 도로, 터널 등 이용료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BTO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BTO로 되는 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2번은 2번입니다. 자, 63번입니다. 역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자, 민간이 개발할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준공, 그럼 뭐라고 한다? B. 그 다음에 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옵니다. O로 나올 거냐, L로 나올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임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L로 하고, 임차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O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시설을 임차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L이라고 해야 됩니다. 앞에 운영을 보는 게 아니고 임차라는 단어를 먼저 보죠. 그래서 이거는 BTL 방식이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대개 L로 하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거, 학교라든가 기숙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BTL, 돈이 되는 것들, 맞아요. 터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건 BTO,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B는 건설 또는 준공, T는 이전 내지는 귀속, L은 임대, 임차, O는 운영, 이렇게 우리 지문을 통해서 글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64번입니다. 옳은 거 됐네요. 자, 1번 공공개발 그러면은요 1섹타라고 합니다. 2섹타는 민영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영이 합친 걸 3섹타라고 하죠. 다시요. 공공 또는 공영을 1섹타, 그 다음에 2섹타는 민간입니다. 민영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을 3섹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1번은 틀린 지문이죠. 뭐냐면 공공개발은 몇 섹타다? 1섹타. 그리고 일반적으로 뒷부분이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다음 행정부를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3섹타를 말하는 거죠. 2번부터는 글자 맞추기를 연습을 하는데, 자 봅니다.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그러면 뭐라고 한다? B.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수익 그러면 O.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T죠. 그러니까 이거는 B, T 아니 O, T죠. T를 나중에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 3번 이제 시행자가 준공 이런 말이 나오면 B죠. B.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 이전 그러면 T죠. 그리고 국가 지자체 임대에서 임대 그러면 L로 하죠. 그러면 3번은 뭐 하는 겁니까? BTL이라고 해야 되겠죠. BTL 이렇게요. 그 틀린 지문. 4번 시설의 준공 그럼 뭐라고 한다? B. 소유권을 이걸 B라고 하죠.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그러면 T죠. T. 그 다음에 이제 O 아니면 L이 나오는데, 이게 임차라든가 임대가 나오면 L인데 일전 시설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운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O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B 뭐라고 합니까? T O라고 해야 되겠죠. B T O가 되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5번이 이제 맞는 지문인데 BOO 그러면 준공과 함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BOO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서 6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맨 끝에 나오는 이제 PF를 민간 사업을 할 때 글자 맞추기 4개, 우리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반복하면서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금융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면은요, 우리 개론의 문제는 가장 적게 공부하면서 가장 시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한 번만 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문들을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